지난 주말 200년에 한 번 내릴 수준의 가을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이은 물벼락까지 변덕스러운 9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날씨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에 그야말로 기록적인 가을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2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비가 내렸다고요. 예,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상청에서 이제 200년에 한 번 정도 쏟아질 만한 그런 기록적인 폭우가 남부지방을 이제 강타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사흘간 제주 산간에 688mm 굉장한 물벼락이 떨어지게 됐고요. 경남 창원이 530mm, 경남 김해가 432, 부산도 404mm, 여수가 401. 그래서 말씀드린 이 제주라든지 또는 남해안 지방들 또 일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장마 한 달철에 보통 한 350에서 400mm 비가 내리니까요. 이 한 달 장마철에 내릴 비의 양이 거의 이제 사흘 만에 쏟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에서는 81.5mm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 많은 비가 이제 역시 쏟아지게 됐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번에 내린 가을 폭우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을 보다는 남부지방 그리고 이제 제주지방에 훨씬 더 많은 비가 집중되게 됐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으로 보면 전남 진도에서 가장 강한 비가 쏟아지게 됐는데요. 1시간에 112mm의 물벼락이 이제 쏟아지게 됐고요. 그밖에 창원에서도 104mm가 1시간에 이제 쏟아지게 됐습니다. 공식 기록 그리고 이제 무인 관측소인 비공식 기록 모두 포함해서 전국에서 관측하는 이 기상 관측을 하는 지점 중에서 5곳에서 이제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장마철에는 시간당 100mm가 최근에 이제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역대 이제 한 100년여 기간의 기상 관측 사상 9월 달에 이렇게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는 최근에 기록한 이제 지난 주말에 기록한 두 차례의 시간당 100mm를 포함해서 역대 이제 6차례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내린 이 비가 굉장한 9월 폭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도 일부 붕괴가 됐다고요? 예, 경남 김해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대성동 고분군 상부 일부가 이제 무너지게 됐는데요. 경남 김해는 말씀드린 대로 400mm가 넘는 비가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좀 잇따르게 됐고요. 특히 이제 김해에서는 도로에서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면서 이 도로 가드레일을 붙잡고 있던 시민 5명이 이제 경찰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벼락이 쏟아지게 됐는데 특히 이제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사흘 총 강수량이 530mm입니다. 우리가 이 창원 지역이 지난해 1년 동안 내린 총 강수량이 2000mm가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 3일 만에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게 됐으니까요. 1년에 내릴 총 강수량의 4분의 1, 그러니까 25%가량이 사흘 만에 쏟아지게 됐습니다. 역시 이제 많은 비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하게 됐고요. 이제 옹벽이 빌라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빌라 주민 54명이 야밤에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고 특히 이제 이번 비 같은 경우가 조금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태풍에서 변질된 어떤 열대저기압이 남해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강풍을 포함한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열대저압부와 가까운 제주에서는 강풍이 몰아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주에서 강풍에 고압선이 끊기면서 500가구 이상이 정전됐다가 이제 복구되기도 했고요. 역시 이제 극한호우로 인해서 축구장 5,000개 면적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바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비가 많이 내린 이유가 중국에 상륙한 태풍 플라산의 간접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태풍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상하이 쪽에 접근을 했고
이제 상륙을 하면서 주로 이제 중국의 동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바람 피해를 일으키게 됐는데요. 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남부지방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도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바로 14호 태풍이 한반도 남쪽,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가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은 열대 수증기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열대 수증기가 직접 들어오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 폭우 구름들이 발달하게 됐고, 이 열대 수증기들이 중부지방으로 들어오게 됐고, 특히 이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충돌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장마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중부지방에서는 또 역시 또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만 놓고 보면 14호 태풍 플라산의 간접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토요일과 일요일은 남부지방에 이제 특히 비가 집중되게 됐는데, 이 태풍이 이제 한 단계 약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면서 이 제주를 포함한 남해안 지방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토요일 같은 경우 열대저압부와 가까운 제주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바람 피해가 잇따르게 됐고요. 열대저압부에서 한 단계 더 낮은 온대저기압으로 역시 또 약화가 되면서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는데요. 열대저압부 같은 경우는 뜨거운 수증기를 포함한 소용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남해안 지방을 지나가면서 온대저압부로 한 단계 더 약화가 되게 됐습니다. 이제 기상 현상이 변질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온대저압부는 열대저압부와 다르게 차가운 공기와 또 뜨거운 공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폭우 구름들이 자주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태풍에 의한 간접 영향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고,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토요일에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많은 비가, 그리고 이 열대저압부가 온대저기압으로 변질이 되면서 역시 또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일요일까지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가을 장마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의 영향은 아직은 아닌 거고요. 가을 장마가 이제 우리가 2차 장마라고 해서 보통 이제 6월 달에서 7월 달에 장마철에 여름철이죠. 그래서 이제 1차 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두 가지의 이제 우기 시기가 있는데, 말씀드린 6월 달, 7월 달 한여름 장마철이 이제 1차 우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후에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게 되고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이 뜨거운 공기들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찬 공기와 충돌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정체전선 장마 구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로 이제 해당되는 시기가 8월 달에서 9월 달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뭐 온대저기압이나 정체전선, 태풍 등이 영향을 주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들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주말까지 말씀드린 원인들이 뭐 태풍의 간접 영향, 열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2차 장마 또는 이제 2차 그럴 수 우기 있는 시기라고 거군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을이 다가오는 그 시기쯤에 한반도에 다시 한 번 더 폭우 구름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은 비구름들이 동반된 강한 바람들, 그리고 이제 강한 폭우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2차 우기, 2차 장마 시기에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고요.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우리가 이제 종종 얘기를 하는 장마철보다 이 가을 장마 시기, 그러니까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두 공기가 충돌하는 시기에 훨씬 더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 같은 경우는 이런 가을 장마, 2차 우기 시기에 비바람 피해가 훨씬 더 크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체감하기에는 이제야 막 가을이 온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이른바 가을 장마라고 불리는 비 소식이 좀 있을 수 있나요? 예, 지금 기상청에서 내놓는 뭐 열흘 정도의 어떤 예보 시기를 놓고 본다면 현재는 어떤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다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폭염이라든지 이런 수준의 더위까지는 아니더라도 29도에서 30도에 달하는, 그러니까 예년 가을 장마철과 비교해서 가을철과 비교해서는 더운 시기가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북쪽에서 지금 차가운 공기가 상층에서 내려오는 그 시기인데 남쪽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공기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상청에서 예보를 내놓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10월 달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강한 폭우 구름들이 발달하면서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기온 같은 경우가 아침에 10도에서 15도 정도로 굉장히 네. 선선했는데 지금 서울의 낮 기온이 오늘 뭐 27, 8도 정도, 일부 남부지방은 29도까지 예보가 됐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가 서울이 29도, 남부지방은 30도까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까지도 이렇게 남부지방에서는 30도까지, 그래서 폭염 수준은 아니더라도 예년 이맘때보다는 더운 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이렇게 남쪽의 더운 공기들이 충돌하다 보면 굉장히 일시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나라 태풍 소식은 또 없습니까? 예, 최근에 발생한 태풍들이 우리나라 쪽이 아니라 주로 이제 동남아라든지 중국 쪽, 일본 쪽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10호 태풍 산사는 뭐 일본을 종단하면서 일본에 큰 피해를 안겼었고요. 11호 태풍 야기 같은 경우는 중국 남부와 베트남으로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동남아 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경제 피해를 안긴 태풍이 바로 11호 태풍 야기입니다. 네. 13호 태풍 버빙카와 14호 태풍 최근에 이제 플라상 같은 경우는 이 두 태풍 모두 중국 상하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중국 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비바람 피해를 안기게 됐고요. 가장 최근에 발생한 15호 태풍 솔릭 같은 경우는 베트남으로 들어가면서 역시 이제 비바람 피해를 안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생한 태풍들이 모두 우리나라 쪽이 아니라 뭐 동남아 쪽이라든지 일본 쪽으로 향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바로 우리나라에 최근까지 머무고 있던 뜨거운 고기압이 태풍들을 밀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말씀드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이 원인 자체가 북쪽에서 이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그만큼 뜨거운 공기들이 이제 일본 쪽으로 수축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수축을 하거나 또는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재확장하거나 이렇게 뜨거운 공기덩이들이 물러나거나 재확장하는 이런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로 태풍의 길이 열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지금 시기부터 해서 10월 달까지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태풍길이 열릴 확률이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2016년에 태풍 차바 같은 경우가 10월 초순에 부산에 상륙을 해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태풍이 미치는 시기가 7월 달하고 8월 달이긴 합니다만 9월 달, 최근에는 10월 달 이 가을 태풍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초순까지는 태풍에 대한 대비, 감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일교차가 좀 크니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얘기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